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시 성산구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적임자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진보정치 1번지인 창원 성산구.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와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권민호 후보와 여영국 후보의 단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묻는 인터뷰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단히 위험한 짝짓기다. 정말 야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이기기 위한 이기는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아직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유통공용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 이재환이 강주영 일자리처럼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창원형 스타필드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 생태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면밀히 분석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오면 창원 상인 싹 죽일 겁니다. 대형 유통기업은 대박, 상인들은 쪽박, 이거 안 됩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민중당 손석형 후보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손석형 후보는 여영국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서명 경고를 받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토론회 초청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사퇴로,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불참 의사를 전해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통영시 고성군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 저녁 8시 55분 MBC 경남 창원 공개홀에서 6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통영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토론회 말미 방송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창원의 스타필드와 김해 코스트코가 교통 영향 평가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입점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형 유통점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코스트코가 사들인 김해시 주촌 선천지구 3만 천여 제곱미터 땅입니다. 건축 허가는 물론 교통 영향 평가 심의가 열리기도 전인데 코스트코 버스 정류장이 등장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김해시가 코스트코 입점에 들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바로 김해시가 코스트코 입점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김해시는 실수라고 밝힙니다. 코스트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문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코스트코가 입점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천마을로 바꿨어요. 버스 정류장 명칭에 논란이 생기자 김해시는 코스트코 정류장이라고 적힌 안내판을 없애는 대신 이처럼 선천마을이라고 적힌 버스 정류장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가 창원시 중동지구 입점을 위해 교통 영향 평가를 접수하자 지역 상공인들이 철회를 주장합니다. 골목 상권 자영업자 초토화로 4만 명 실직 대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약자인 골목 상권은 다 죽이고 있다고 봅니다. 스타필드는 당장 행정 입점 절차를 철회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형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처럼 각 절차마다 문제점을 따지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코스트코와 스타필드 인근 지역 땅값 상승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 주권을 내세우는 상당수 소비자는 실내 복합 쇼핑 레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애들 키우는 입장이고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애들 데리고 딱히 갈 데가 없어요. 미세먼지도 말도 많고 하니까 실내에서 뭐 그런 걸 즐길 수 있다면은 또 굉장한 유익한 면이. 커지고 있는 찬반 논란 속에 김해시는 코스트코가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입점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고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승강기 안전인증과 연구를 수행할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거창의 문을 열었습니다. 승강기 밸리 기업들이 힘을 모아 개발한 대표 브랜드 G 엘리베이터도 선보이며 거창은 승강기 산업 도약에 튼실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는 70만 대로 세계 8위, 신규 설치 대수는 세계 3위입니다. 승강기 관련 119 출동은 2014년 15,000여 건에서 지난해는 27,500여 건으로 급증하면서 승강기 안전 인정 법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거창 승강기 밸리에 개원한 승강기 안전기술원은 보다 엄격해진 승강기 안전검사와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입니다. 102m 높이의 시험타워를 비롯한 시험 연구시설을 갖춘 승강기 안전기술원은 연구 개발도 담당합니다. 35개 기업들이 내려와 있는데 이 승강기 관련된 업체들과 함께 하나의 그 산업 단지를 형성해서 G 승강기 안전기술원이 그 중심 역할을 할 겁니다. 거창 승강기 밸리의 대표 브랜드인 G 엘리베이터 출시 선포식도 열렸습니다. G 엘리베이터는 거창군과 14개 중소기업이 10년 가까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100% 국산 브랜드입니다. 100% 국산화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업체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으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G 엘리베이터는 이미 국내외 20-30여 곳에 납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 관련 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비롯해 가지고 또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도움을 최대한 금이고 아끼지 않겠습니다. 안전인정기관에다 대표 브랜드까지 갖춘 거창 승강기 밸리는 올해 초 산업특구로도 지정돼 승강기 허브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창원시를 포함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가 열려 특례시가 넘겨받을 지위와 권한을 살펴보고 국회 통과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는 오늘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경찰 공약 관련 답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창원 성산에 출마한 이재환, 여영국, 손석형 후보와 통영 고성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 모두 수사권 조정과 경찰 직장협의회 법률 개정에 찬성했고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찬성하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질의서에 강기윤, 정점식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181억 원의 재난관리 기금을 들여 재난 대응과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49억 원, 배수장 정비사업 12억 원, 폭염과 한파 대책 10억 원 등입니다. 도는 또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공기 정화 필터를 장착하고 방사선량 표출 전광판 설치 사업도 추진합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 회사는 차량 운행 관리와 노무 관리를 하고 지자체는 노선권을 갖고 버스 회사가 적정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가 진주 혁신도시 시즌2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11개로 이루어진 사업 계획은 스마트 문화존 조성과 지능형 교통 서비스 확충,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산악 융합지구 조성 사업, 지역 특화 산업과 R&D 혁신 클러스터 연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이 사업들은
경남의 발전 계획을 위한 324개 사업에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2022년 인구 6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해 씨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업자의 전입운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김해 씨는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를 향해 소득이 지방 세입으로 귀결되고 도시 발전과 시민 복리에 재투자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전입운동을 펼쳤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을 때린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학습 도구를 찾던 학생들이 찾았다라며 친구들에게 외친 말이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생각해 학생 2명의 목덜미를 슬리퍼로 때렸으며 과거에도 학생 폭행으로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